So, have you seen that mural in person yet? Because it is spectacular. Unfortunately, I haven't seen it in real life. But I've seen a picture and it looked amazing. So to be in the wall of the LA town, so I think it's a historical moment for myself, and I appreciate that amazing art. First postseason appearance will be tonight for yourself. We've seen Messi with the brace. We've seen Thomas Mueller get his first goal in the postseason. Q2 스타디움에서 오스틴 FC와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FC가 감정이 싹 말라버린 0대0 무승부로 서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LAFC 입장에서 이 결과는 공격 구조의 완전한 재앙을 폭로한 셈이었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그 악명 높은 득점 기계는 전반전 45분 내내 단 한 번의 유효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원의 핵심 연결고리인 미드필더 스테판 유스타키오의 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포메이션을 바꾸는 대신 후방 빌드업 치 빌드업, 수비 진영에서의 볼 전개, 시스템을 땜질하기 위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최전방 스트라이커이자 주장인 손흥민을 자기 진영 3분의 1 지역까지 깊숙이 끌어내려 볼 운반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 결과는 눈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완전히 탈진했고 필드골 침묵은 공식적으로 7경기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오스틴 FC의 니코 에스테베스 감독은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낸 것에 대해 전혀 기뻐하거나 축하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스페인 출신의 전략가는 상대 팀 주장에 처참하게 망가진 육체적 상태에 극도의 경악을 표했습니다.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에스테베스는 오스틴 수비진이 손흥민을 그토록 쉽게 봉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소니가 그의 전매 특허인 스프린트, 단거리 질주, 상황에서 수비수에게 따라잡힐 수밖에 없었던 생리학적 순간을 지적하며 리그의 핵심 가치를 죽이고 있는 마크 도스 산토스의 수면제 축구, 지루한 전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체력의 충격, 국가대표팀의 망령이 되살아나다. 니코 에스테베스는 이번 경기에서 본 손흥민의 물리적 상태를 지난 시즌에 그와 직접 대조하는 것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생리학의 관점에서 그는 그것이 잔혹하고 비논리적인 수준의 체력 착취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분석팀은 LAFC의 경기 비디오를 수없이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터치라인 밖에서 그가 뛰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저는 코치진을 향해 무심코 이렇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이 지경까지 오다니. 에스테베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 말 그대로 완전한 탈진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 무거워진 발걸음, 전반전 막판 쇳덩이를 단 듯한 다리. 그 모든 모습은 지난 시즌 우리 수비진을 극도의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날카로운 폭풍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는 운동 부하의 관점에서 원인을 해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인적인 북중미 대회에 빡빡한 일정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닥난 체력, 그리고 팀 시스템 전체를 홀로 짊어져야 하는 그의 현재 플레이 방식은 제게 즉각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답답한 경기를 치를 때의 익숙한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그것은 완벽히 고립된 외로운 연궁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주변 위성 동료 시스템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자기 진영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공을 배급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스스로 어시스트 기회까지 창출해 내야만 하는 끔찍한 상황 말입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리그에서 가장 날카롭고 예리한 창에서 그저 LAFC 중원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임시 방편으로 가리기 위한 너덜너덜한 방패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검을 뽑는 법을 잊어버린 킬러, 자신의 주장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에스테베스는 Q2 스타디움 잔디 위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생체역학의 렌즈를 통해 상대 감독의 잘못된 기용 방식이 어떻게 손흥민의 킬러 본능을 마비시키고
핵심적인 물리적 지표를 상실하게 만들었는지 증명했습니다. 후반전에 벌어진 역습 상황 하나는 저를 정말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스테베스가 기자들에게 그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손흥민은 속도를 높여 우리 골키퍼와 1대1로 맞설 수 있는 완벽하게 텅 빈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난 시즌의 손흥민 버전이거나 심지어 몇 달 전에 그였다면 그것은 100% 무조건 골이었습니다. 현재 MLS에서 뛰고 있는 그 어떤 센터백도 마지막 30m 구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최고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손실을 해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땠습니까? 오스틴의 센터백이 뒤에서부터 너무나 쉽게 그를 따라잡더니 몸을 날려 소니의 발밑에 있던 공을 걷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피드로 명성이 자자한 선수가 어째서 그렇게 쉽게 따라잡힌 것일까요? 해답은 생리학에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질주할 때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인 손흥민의 백색근, 속근섬유은 이미 그 이전 상황에서 완전히 다 타버리고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그에게 끊임없이 수비 진영 60에서 70m 후방까지 박스 투 박스로 오가며 볼 운반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바람에 근육 속에 비축되어 있어야 할 폭발적인 에너지 덩어리가 완전히 마모되어 버린 것입니다. 득점을 올릴 청음 같은 기회 앞에 섰을 때 그의 두 다리는 더 이상 뇌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이미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소니는 킬러가 가져둬야 할 물리적인 예민함과 잔혹함을 잃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쥐어짜였습니다. 오늘 피치 위에서 7번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선수는 제가 알던 그 손흥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장 해독. 오스틴은 어떻게 그토록 쉽게 LAFC를 봉쇄했나? 이어진 인터뷰에서 오스틴의 사령탑은 LAFC 벤치에 수치스러운 진실 하나를 폭로했습니다. 오스틴 FC는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를 꽁꽁 묶기 위해 초인적이거나 복잡한 수비 전술을 펼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그들을 대신해 직접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방금 기자분들께서 어떤 전술적 비결 덕분에 오스틴 FC가 무실점을 기록하고 LAFC 같은 팀이 전반 45분 내내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날리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물으셨죠. 대답은 아주 잔혹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경직성과 보수성입니다. 에스테베스 감독이 동업자의 점유율 축구 철학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선수단 변화에 따른 적응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LAFC는 점유율 축구를 원했고 후반기에서부터 볼을 전개하려 했지만 그들은 스테판 유스타키오라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적절한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때 훌륭한 감독이라면 마땅히 그 방식을 포기하고 라인을 내린 채 역습을 노리는 플레이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고 자신의 9번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자기 진영까지 깊숙이 끌어내려 6번이나 8번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 같은 수비 시스템 입장에서 상대의 가장 위험한 공격수가 스스로 페널티 박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주는 것만큼 편안하고 한가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고 중원에서 패스기를 에워싸 끊어버리기만 하면 됐기에 너무나 쉽게 LAFC를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LAFC의 감독은 손흥민과 부앙가 같은 자신들의 가장 훌륭한 공격수들을 제 손으로 직접 붙잡아 치명적 타격 구역 밖으로 내던져버린 꼴입니다. LAFC의 파괴력은 다름 아닌 그들의 감독에 의해 싹도 트기 전에 짓밟혔습니다. 리그를 향한 경종, 이런 축구는 감동을 죽이고 있다. 맹렬한 비판이 담긴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니코 에스테베스는 단지 한 명의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스포츠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이 0대0 무승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를 MLS 리그 전체의 상업적 매력과 대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린 MLS 5라운드의 다른 경기들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경기장에서 불꽃 튀는 고강도의 빠른 템포 축구가 펼쳐졌고 수많은 골이 터졌습니다. 에스테베스가 리그의 가치를 옹호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LS의 본질은 감동의 리그, 엔터테인먼트의 가치, 그리고 관중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는 난타전에 있습니다. 그는 상업적 가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Q2 스타디움을 찾은 수만 명의 관중들은 이토록 빈곤하고
지루한 0대0 무승부를 앉아서 지켜보기 위해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LAFC가 공은 더 많이 점유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중원에서의 얄팍하고 무해한 무의미한 점유일 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안전을 우선시하고 위험 리스크를 두려워하며 최고 수준의 공격 스타들의 득점력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이런 축구는 관중들을 진심으로 졸리게 만들고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만약 마크 도스 산토스가 계속해서 이 무미건조한 철학을 줬고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득점 기계들을 중원의 쓰레기 청소부로 전락시킨다면 그는 단지 LAFC의 우승 기회를 망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에 비치는 MLS 전체의 엔터테인먼트적 체면을 구기고 상업적 가치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과 결론 적장 감독의 가차없고 직설적인 분석은 즉각 북미 최고 전문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며 LAFC 측의 모든 변명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가스 라거웨이 슬래시 전 MLS 스포츠 디렉터 디 애슬레틱 기고 에스테베스는 그라운드 위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고전적인 명강의를 선보였다. 밭을 갈기 위해 페라리를 사는 사람은 없다. 소니가 스프린트 상황에서 따라잡힌 것은 심각한 메디컬 적색경보다. 만약 LAFC가 볼 순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소니에게 매 경기 12km씩 뼈 빠지게 뛰도록 강요한다면 그들은 플레이오프 단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근육 파열 부상으로 그를 잃게 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슬래시 언론 매체 헤드라인 텍사스에서의 승점 1점 그리고 감동의 죽음 오스틴 감독이 남긴 이 지경까지 오다니 라는 탄식은 도스 산토스의 전술판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일격이다. 우리는 지금 가장 뛰어난 선수가 골문 앞에서 빛나는 대신 자기 진영에서 직접 공을 주우러 다녀야만 하는 영혼 잃은 LAFC를